උජුංකායං පනිදාය පරිමුඛං සතින් උපට්ඨපෙත්වා 소 사토ව අස්ස සති. 궁금한 게, 그러니까 이제 사티를 이렇게 알아차림하기 위해서 그 전에 이제 바른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데 그 중에 앉았을 때 가령 무릎의 통증이 이제 느껴졌을 때 좀 싫어하는 마음, 이렇게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예. 그때 바른 마음가짐이라면은 일어나는구나라고 이렇게 다리에 통증이 느껴지는구나 아니면은 여기 앉아 있기를 내가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림하는 겁니까? 그런 마음이 일어났을 때. 네.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생각으로 그걸 다시. 경험을 이제 생각해 볼 때 그 전에 제가 앉았을 때 무릎이 통증이 느껴질 때는 그냥 참았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계속 그런 통증 속에서 헤매다 보니까 진짜 완전히 미로 속을 헤매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그 수행이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바른 마음가짐에서는 이게 이제 다리에 통증이 일어나는구나, 아프구나, 견디기가 힘들구나 이렇게 알아차림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통증이 있어요. 네. 스스로한테 마음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데 우선 어깨를 먼저 한번 봐보세요. 이 통증이 있을 때 긴장하거나 이렇게 힘을 쓰게 되면 어깨같이 이렇게 막 힘을 쓰게끔 돼 있어요. 예, 우선에는 그렇게 하는 게 또 편할 거예요. 그리고 거부하는 마음은 당연히 통증이 있으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거부하는 마음. 그 거부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통증도 그렇게 아프다라는 생각 없이 그냥 어떠한 감각으로 느껴져요. 거부하는, 싫어하는 마음이 없으면. 왜냐하면 이 통증이라는 게 실체가 있으면 본인 마음이 어떠하든 간에 이거는 그대로 있어야 돼요. 이 통증이라는 거는. 근데 통증도 본인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견해에 따라서 바뀌게끔 돼 있어요. 보는 쪽에서 모든 게 결정 짓는단 말이에요. 어떤 약간 송곳으로 이렇게 찔러도 막 이렇게 환희심이 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난 아파 죽겠는데. 사람 성향에 따라 다르니까 보는 쪽,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알아차림을 해요. 그래서 보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는 사실을 아는 것. 왜냐하면 이쪽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요. 이 통증마저도. 네, 바른 마음가짐과 알아차림 이 부분들 오늘 잘 숙지했습니다. 네, 그래서 통증을 볼 때 본인이 지금 보는 쪽에서 화가 있는가? 그걸 계속 보셔야 돼요. 내가 이걸 싫어하는가? 통증이 있는데 그냥 나 이거 싫어하나? 이렇게 스스로한테 계속 질문해 보세요. 싫어하는 마음 없는데 통증이 있다고 해서 막 일부러 생각으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계속 알아차림을 많이 지속하도록. 예, 그리고 한 대상만 계속해서 보실 필요는 없어요. 경행할 때도 하세요? 수행을? 네, 내가 걷고 있구나. 오케이. 걸을 때도 몸의 움직임도 알 수 있고 소리도 알 수 있고 눈 뜨고 걷기 때문에 보이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에 따라 상황에 따라 마음 상태도 끊임없이 변해요. 마음 어떤 느낌도 감정도 그렇게 변한다는 사실을 알면 더 좋아요. 그 중요한 건 대상을 찾으러 갈 필요는 없어요. 이미 대상은 있어요. 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있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소리는 있어요. 일부러 막 들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관심을 기울이는 거 스스로에게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티가 이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보는 마음과 아는 마음이 확연하게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구분시킬 필요 없어요. 근데
보는 걸 자꾸 이렇게 대상에 확인하지 않고 뭔가 좀 딱딱딱 이렇게 정확하게 명칭이 붙여지듯이 이렇게 정확하게 되거든요. 흔히 보는 마음, 아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한 포지션이 되는 게. 그래서 그걸 막 일부러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다는 사실 알죠? 이미 세계는 있어요. 보는 마음, 아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이 있다고요. 이미 사띠가 알아차림이, 그러니까 보는 마음이 있으면, 보는 줄 알면 이미 보는 마음, 아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은 함께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분리시키려고 일부러 하니까는 안 돼요. 반드시 선정 안에서 그거는 분리가 돼요. 선정은 본인이 하고 싶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선정의 원인은 뭐예요? 바른 선정의 원인은? 바른 노력도 중요하죠. 바른 알아차림이에요. 바른 알아차림은 뭐예요? 보는 줄 아는 것. 보는 줄 아는 것이 아직 가속도, 그러니까 이어지지가 않으니까는 그 선정이 안 생기고, 그 선정이 안 생기기 때문에 지금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보는 줄 아는 것으로 계속 가져가시면 분리가 되게끔 돼 있어요. 본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내가 좀 본다는 사실을 알면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그림표도 괜찮은 겁니다. 흐릿하다 이 표현은 좀 그렇지만 지금 보고 있잖아요. 지금 알아차림 한번 해보세요. 보는 줄 알죠? 보는 줄 알아요. 보는 줄 알면 본인 스스로 알잖아요. 지금 알아차림이 있다라는 것.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거면 충분하다고요. 근데 보는 줄 알지 못할 때는 이런 생각도 안 들겠죠? 그때와 지금 현재 보는 줄 안다고 했을 때 이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그 차이가 느껴져요? 지금은 차이가 느껴지고 그래요. 그거면 됐다니까요. 그거면 됐어요. 딴 거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분리시켜야지. 그거는 결과물이지 본인이 하고 싶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욕심이죠. 욕심이. 여기저기서 보는 마, 하는 마, 지켜보는 마 이렇게 하니까 저건 뭐야, 저건 뭐야 하면서 본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가속도가 그걸 분리시켜요. 가속도가. 왜냐하면 성질 자체가 다 달라요. 세 가지 다. 그래서 따로 보여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그 정도로 선명해요. 근데 그걸 본인이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마음가짐 점검하고 보는 줄 아는 것. 요것만이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돼요. 진행된단 말이에요. 결과물로 드러나게끔 돼 있어요. 까딱까딱까딱까딱. 그래서 그러니까는 조바심 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언니들이랑 그래도 자주 모여서 하지 않아요? 그런 게 없어요? 뭐 그런가요? 그러시구나. 일하시면서도 돼야 돼요. 그게. 네. 그래야 이어지지. 주무시기 전까지 뭐 하고 계세요? 그냥 유튜브 보다 이러다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잠들어요? 그냥 본문 듣다가 잠들고. 그건 또 잘하고 계시네. 주무실 때 뭐 일 처리하실 게 있으면 하시다가 침대에 결국 누울 거 아니에요? 이제 자야겠다 하고 그때 한번 신경을 한번 바짝 한번 써보세요. 알아차림 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그 알아차림 있는 상태에서 잠이 들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개운해요. 그게 숙달이 되면 눈 뜨기 전에 이미 알아차림 시작이 돼요. 그러다 보면 하루 일과가 쭉 이렇게 알아차림이 가속도가 나요. 그게 계속 반복돼야 돼요. 계속. 그래야 분리가 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 낼 필요는 없어요. 마음가짐을 어쨌거나 편안하게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시고 사띠, 바른 사띠로 하셔야 돼요. 결국 바른 사띠는 보는 줄 아는 거예요. 보는 줄 아는 것. 본인이 보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알아차림이지. 그냥 대상은 알고 있는데 이거는 그것도 알아차림이 아니라고는 말 못해요. 아직 힘이 없어요.
보는 줄 아는 것으로 가야 반드시 그게 바른 알아차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오랜만이네요. 교수님, 아까 인터뷰 중에요. 한 가지 대상을 볼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요. 네. 생활선이나 행선할 때는 한 가지 대상을 보기가 좀 어려운데, 좌선을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대상을 봐도 되지만, 좌선을 할 때는 더 깊이 보기 위해서 한 가지 대상을 잡고 그 전체의 과정을 보는 것이 더 깊이 수행하는 것이 아닌가. 대상의 변화 과정을 본다는 건 반드시 마음 작용으로 인해서 대상이 변해요. 그래서 대상이 변한다는 거는 마음이 그렇게 변하기 때문에 대상이 그렇게 변해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러니까 좌선 중에는 한 대상만 이렇게 보게 되면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는 잘 보여요. 그렇죠. 근데 얘가 변한 거는 못 봐요. 얘가 결국 변해서 얘가 변하는 건데. 마음이 변하는 것. 그렇죠. 한 대상에 집중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픈시켜 놓고 봐야 돼요. 좌선도 똑같아요. 좌선도 결국 보는 쪽을 대상으로 해야지 이 흔히 말하는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그 대상으로 가면 안 돼요. 배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를 흔히 많이 해요. 좌선 중에. 아니면 호흡을 본다거나. 배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관찰해요. 그죠? 그 관찰하는 게 대상이 돼야 된다고요. 근데 아까 어떤 수행자분께서 니미따 얘기를 하셨는데, 네. 니미따는 어떤 현상에서? 그것도 결국 빤야띠라고 들어보셨어요? 빤야띠라고 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 보이죠, 여러분들? 이것도 니미따예요. 같은 이치예요. 지금 이런 게 다 보이고 들리고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게 실체가 없어요. 근데 그걸 실체가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 대상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있다라고 착각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있다라고 생각이 있지 그 대상이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상이 사라졌다?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대상은 없어요. 이미 색상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그 대상들은 이미 처음부터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걸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착각한 것, 어리석음, 그것만 멸하는 거지 대상이 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집멸도 사성제도 그 멸이라는 게 집의 원인은 가래의 원인은 무명이 사라지는 거지 대상이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대상이 사라져서 그걸 고집멸도해서 그게 멸이라고 하면 싸맞다 수행해야지 왜 윗바사나 수행하겠어요? 이미 앉아버려서 다 막아버리면 안 생겨나는데. 이치가 그래요, 이치가. 또 어떤 수행자분께서는 한없이 사라지고 한없이 일어나고 과정을 나타내는데, 그것도 그런 관념입니까? 사라지는 거는 그러니까 왜 사라졌겠어요? 실체가 있어서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면 일체 유심조로서 마음이 지어내요? 그거는 불교에서 기본으로 깔고 가야 돼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우선에 그건 받아들여야 돼요. 말 그대로 일체, 불교에서 일체는 뭐예요? 불교에서 일체는 뭘까요? 오케이, 좋아요. 갑시다. 몸과 마음은 뭐예요, 그럼? 오온, 색수상행식, 그 다음에 우리는 수행을 하기 때문에 6가지로 이제 펼쳐서 봐요. 색성향 미촉법.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인식하게 되는 그 모든 것은 불교에서 일체예요. 그 일체를 유심조, 오직 마음이 지어낸대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어떤 실체, 보여지는 실체가 있어서 지어내는 게 아니라 없는 것을 있다라고 지어내는 거예요. 그럼 얘가 사라지면 실체가 있어서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걸 안 지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걸 안 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사라지고 안 사라지고 이건 중요하지가 않고 대상이 왜 생겨나는가? 대상이 왜 사라지는가? 대상의 실체가 뭔가? 그거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만약에 대상이 다 사라지는 거 그걸 멸이라고 한다면 부처님 법문 한마디도 하실 수가 없죠. 그러지 않아요?
평생을 법문하셨는데 이미 소리 이거 뭐야 혀 움직여야 되지 봐야 되지 누구 불러야 되지 그렇단 말이죠. 격양됐네.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건 결국 이해를 내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사라지고 생겨나고 이거를 관찰해서 그게 사라지는 걸 봤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사라지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생겨나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결국 그 보는 쪽, 보는 마음이 대상이 돼야만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시작이 돼요. 보는 마음에서. 얘들이 여기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와 동시에 대상은 생겨나게끔 돼 있어요. 이 생겨난 대상이 그러면 다시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이건 좀 하도 얘기가 반복돼서 들어오는 경우는 없어요. 이렇게 이미지화 시켜서 끊임없이 생겨나게꼬름만 하지. 그럼 생겨났어. 그러면 이게 딱 어느 순간 사라졌어. 실체가 있어서 사라진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작용이 지금 잠깐 멈췄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안 드러나는 거예요. 이치가 그래요. 이치가. 그래서 대상을 알아차림할 때, 그래서 바른 알아차림은 대상을 보는 줄 알 때, 이게 바른 알아차림이라고요. 여기서 보는 거는 보는 마음을 얘기해요. 흔히 업식이라고 하기도 해요. 흔히 좀 쉽게 표현하자 그러면 그 업식으로 인해서 모든 걸 지금 본인들이 이렇게 지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지어내고 있어요. 그럼 얘가 바뀌겠어요? 안 바뀌어요. 그게 너무 강해서 단지 보는 견해만 바뀌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라고. 그걸 인정해버리면 돼요. 그걸 거부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전에도 계속 집중하는 쪽으로 하셨나요? 아니면 작년에 잠깐 얘기는 나눈 것 같은데 지금 알아차림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사모타하고 알아차림하고 반반씩 하는 것 같습니다. 사마타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이해를 내기 위해서는 사마타는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사마타에서 오는 그 선정도 있어요. 그 분명히. 그걸 부정하진 않지만 지혜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마타도 결국 한쪽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관찰하는 거래요. 그 또한. 근데 그 관찰하는 게 되면 위파사나인 거고 그 대상에 끊임없이 관찰만 하면 그건 사마타예요. 그래서 니미따도 사마타에서는 필요합니다. 꼭. 사마타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위파사나에서는 그거는 장애가 됩니다. 알아차림을 하면은 그냥 저절로 망상이 막 떠오르고 지나가고 하다가 생기고. 아주 좋아요. 그게 관찰이 되면. 이거 없어집니까 나중에? 아니요. 그걸 바르게 볼 수 있는 견해만 생기지 생각 없으면 부처님이 어떻게 그 법문을 하셨겠어요. 결국 이 말이라는 것도 생각으로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멸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해요. 근데 조금 한국에서는 어떠한 문화적으로나 영화, 드라마에서 좀 그런 게 많잖아요. 폭포 이렇게 앉아있으면 폭포 소리도 안 들려야 되고 그게 수행으로 하고 착각하잖아요. 그거는 사마타 수행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결국 폭포 소리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색성양 미촉법이라고 하는 그 대상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로서 벗어나요. 그래서 지금 알아차림할 때 좌선을 하시던 일상생활을 하시던 결국 본인이 보고 있는 그 관찰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알아차림입니다. 대상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관찰한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진짜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예. 유기를 스님 뵙고 네. 느낌 관찰 하셔가지고 오케이. 계속
의도적으로 알아차림 알고를 계속 떠올렸거든요. 그런 줄 알고 계속 떠올리면서 이제 딸이 옆에서 이야기를 할 때 걔는 늘 변함없이 이 화를 작동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말이나 행동들을 하지만 좀 멀리 들리더라고요. 오케이. 이 딸이 와서 바로 옆에 와서 이야기하는데 오케이. 멀리 들리면서 제가 개입을 안 하더라고요. 오호. 그래서 그냥 조금 좀 곤란한 줄 알고 하고 또 실험 면회를 갔는데 이제 보고 감정의 요동은 조금 없더라고요. 계속적으로 알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느낌 관찰을 그런 쪽으로 조금 더 하니까 좋아요. 근데 이제 왜 따님의 목소리가 멀리 느껴졌을까요? 네? 스스로 이렇게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 내면으로 향한다는 표현을 써요. 뭐 안과 밖은 없지만 본인한테 관심을 기울여요. 네. 본인은 관심이 저기 없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소리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게 대상에 그렇게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여기 있던 저기 있던 여기 있던 상관은 없어요. 여기 소리가 여기서 느껴지면 본인이 여기다가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는 거고, 소리가 귀에서 느껴지면 본인 마음이 지금 귀에다가 지금 관심을 기울이는 거고, 뻐꾸기가 저 소나무 밑에서 운다 그러면 마음이 지금 저거 마음이 가는 건 아니에요. 거기다가 관심을 두니까 거기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대상이든 다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여러분들 태어나면서부터 이해하니까 이게 다 마음 아니구나라는 게 아니라 본래 그래요. 본래. 그러니까 본래 거기밖에 없는데 밖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밖이라는 건 없어요. 처음부터. 밖이라는 게 없는데 아니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과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무경계요, 무경계. 그게. 그럼 또 무경계에서 또 한 번 더 들어갑시다. 그럼 대상과 마음이 있어요. 이게 구별이 됐어. 그럼 요거는 또 경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요것도 이해하게 되면 요것도 경계에서 또 사라져요. 그건 조금 어려워요. 우선에는 대상과 마음을 분리시켜서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논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때 그랬죠. 그 이유가 그 지나온 거 제가 인터뷰한 내용을 스님 말씀하실 때 제가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에 대한 복귀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래서 수업에 집중 안 하시고 딴 걸 하셨구만. 제가 늘 이제 그 외부의 시선을 조금 의식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아셨으니까 다행이네. 그렇게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케이. 스님 지금 이제 계속 나눈다 근데 뭐라 하죠? 조상께서 들리는 빗소리, 들리는 목소리 계속 그러니까 그 마음과 같이 있는 대상이 계속 알아차리고 있거든요. 그렇게만 계속 제가 일단 그렇게 해서 지혜가 나요?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것만 해서는 안 되고 우선에 그걸 도구로 가져가야 돼요. 반드시 필요해요. 그거는. 근데 그 와중에 결국 그 고요함에 지금 대상은 들어있잖아요. 그 와중에 이미 잡아놨어요. 얘들은. 내가 지금 내 나와바리에 지금 가둬놨단 말이에요. 어디 있든 상관이 없어요. 다 내 나와바리에 있으니까. 그 와중에 그냥 고요함 속에서 이제 사유로 가야 돼요. 사유한다고 해서 이 대상들이 어디 안 가요. 알아차림 일시 사유가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한테 상태를 놓친 거예요. 그러면 힘을 너무 쓰고 계시는 거예요. 사유하면 알아차림 일시 사유하잖아요. 힘은 더 증장되게 끌면 돼 있어요. 바르게 하면. 나도 좀 덜 뭔가 사유를 한다면 이게 강한 느낌도 좀 없고 막 이러니까.
알아차림이 있는 상태예요. 네. 그러면은 더 좋은, 그러니까 힘을 느껴지니까는 이게 통증이 덜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용하면은 덜 느끼죠. 뭐 이래. 지금 내가 뭐 스님 말씀에 조사를 한다. 오케이. 네. 그러면은 이제 아침에도 제가 누워서 이제 계속 이제 새소리 들리고 이제 그 소리도 보니까 야 같은 소리 계속 안 들더라고요. 네. 막 여러 가지 소리, 새소리도 이게 넘나게 있으면 지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좋아요. 어쨌거나 알아차림 있으면. 네네. 그렇게 계속. 이래가지고 이것만. 잠시만요. 그 통증하고 아까 사유하고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네. 통증이 있어요? 네네. 사유를 하는데 통증이 안 느껴져요? 아니 조금 야는 뒤에 이렇게 물러나요. 네, 물러나 있고. 네, 있어요. 느낌이. 오케이. 그 사유의 내용은 뭐예요? 말 그대로 법의 조사예요? 아니면 그냥 생각인 거예요? 다른 생각인 거예요? 다른 생각도 있고 어떨 때는 이제 제가 견행하면서 이게 진짜 이제 만들어내는 거라고 이제 계속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걸 만들어내는 거라고. 근데 그런 뭐 이게 다 뭐 드러나는 표현이다.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표현이 그 말이나 그 말이. 뭐 같은 거죠. 네. 그럼 그런 것이 지혜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지혜로 그런 걸 이해하죠. 네, 지혜가 그러한 것을 이해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해를 잊지 않는 것이 사띠예요. 나중 가면 그래요. 지금은 알아차림이지만. 네. 근데 지금 법의 조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면 이 통증은 뭐라 그럴까 본인 게 아닌 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떨어뜨려 놓고 볼 수 있는 힘이 더 생겨요. 단지 알아차림보다는. 왜냐하면 이 법의 조사라는 게 굉장히 파워풀해요. 힘이 굉장히 좋아요. 여기서 많이 힘쓰는 게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힘을,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 어떠한 고요함, 뭐 삐띠, 빠사띠, 우백가는 더 증장시키는 역할을 이 법의 조사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칠각지에서 염각지, 법의 조사, 노력, 요 세 개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 네 개 결과물로 삐띠, 희열, 그 다음에 빠사띠, 몸과 마음이 어쨌거나 편안해지. 막 붕붕 떠당길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막 걸어도 막 이렇게 떠서 걷는 것처럼 스스로 느껴요. 가벼워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마디, 고요함, 그 다음에 우백가, 평온함, 어떤 평안함. 요 네 개는 결과물이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요 세 가지, 염각지, 사띠, 그 다음에 법의 조사, 노력, 이 세 가지만 하면 이 네 가지는 따라오게끔 돼 있어요. 결과물로. 그래서 법의 조사를 하면 이것도 멀어지게끔 돼 있어요. 네, 그때 법의 조사를 할 때 뭔가 그 고요함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게 힘으로 한번 느껴져요. 어떤 더 확장성을 가지는지 아니면 그냥 앞쪽에서만 이렇게 있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지. 아, 좋아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퍼져 있어요. 네. 지금 여기 법당 안에 있으면 그냥 요 천장 요까지만 있지만 마당에서 나가면 온 전체가 그냥 꽉 찬단 말이에요.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그렇게 계속해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사유는 지금 그 상태에서 사유를 예전에 어떤 체험된 거 있잖아요. 그걸 한번 살포시 가지고 와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반조해 보세요. 예전에 이런 체험, 그 다음에 이런 체험이 있었지 하면서 서로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비교하면서 연관성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 거에 대한 관심, 사유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심이 더 깨어나게끔 해줘요. 마음을 더 활성화시키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굉장히 편안하게 이렇게 있을 때요. 이렇게 영하고 나서 앉아 좌선을 할 때 살짝 어제도 제가 아까 사투스님 하셨는데 잠이 들라면 그게 계속 있거든요. 잠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이게 숨소리도 잠이 드는 숨소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침에는 잠이 안 오고 깨어나는데 저녁에 이제 먹고 가가지고 통 떨어지니까 완전 연세가 드시면 저녁잠이 많아진다고 하네요. 6시에 무조건 막 근데- 떨어지고 아침에 올라가지고 또 세수하고 막 그래가 잠들면서 이제 누우면서 다시 알아차리고 하면서 자거든요. 오케이. 자더라도 이게 그런 상황이 깼는데 또 살짝 잠이 들락말락 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태가 그 잠 오는 게 결국 마음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이 일을 관심이 없고, 그 다음에 잠이 좀 오다 싶으면 본인은 깨어나고 싶은데 이미 요 달달함이 앞에 있어요. 그 잠 온다는 게. 거기에 이렇게 슬금슬금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요. 목 얘기가 항상 얘기하는데 항상 꽂을 때만 따닥 이렇게 따닥 떨어지는 게 목에서 잘못했네 이런 생각이 잘했네 이렇게. 그랬을 때 잠에서 막 일부러 깨어나려고, 예, 단지 본인 여기서도 사띠가 좀 필요해요. 본인이 지금 그 잠 온다는 그 상황이 있죠. 그것을 관찰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그 관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 아는 마음이 대상이 되면 반드시 잠에서는 깨어나게끔 돼 있어요. 원인이 여기서 바뀌어버려요. 조건이. 근데 어떤 때는 못 잘까 그게 오래 가지 않아서 그러지. 그러니까 이게 또 깨면은 너무 새벽에서 아침 뭐 8, 9시까지 이렇게 계속 혼자 그게 또 싫어서 에라이 그냥 사자. 피곤하시면 주무세요. 피곤하시면 주무시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알아차림으로써. 그것도 경험이 좀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치에 대해서, 결국 이치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거든요. 마음 작용을 스스로 봐가면서. 그랬을 때 이해가 생겨요. 그랬을 때 대상과 마음의 이 관계, 연기적 관계, 뭐 다 여기 있단 말이에요. 삼법인도의 대상이 없어요. 대상이 없어요. 예. 모든 게 그거 있는 결국 얘 마음 작용이 어떻게 여기에 다 있단 말이에요. 삼법인도. 얘가 변해야 얘도 변하게끔 돼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실체가 없어요. 다 보는 쪽에서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해보세요.